자,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해보시죠. 137쪽입니다. 3절. 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예외.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개발법 시행자는 기준일 다음 날부터 한 필지 토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하는 등 투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금전전상, 환지지정, 제한, 건축물을 보상한다. 기준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투기적 행위요. 그러니까 땅 갖고 있으면 새 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그거 노리고 큰 땅 하나 갖고 있던 사람이 막 이것저것 쪼개서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10개, 아니면 1000개, 아니 100개, 그러니까 만제곱미터 한 사람이 100제곱미터 100개 이름 달리해놓고 그러니까 100개를 받아가려고 하겠다. 투기권 설치는 걸 잡아야죠. 언제부터요? 세상에 발표한 날부터 잡아야죠. 세상에 발표한 날이 언제예요? 이 주민의견 청취에서 발표한 날이죠. 여기는 뭐 이때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절 기본 절차에서 최초 공개일부터 해서 이 날짜 뒤로 그러니까 이 뒤에 와서 쪼개는 그런 게으른 투기꾼들이요. 탱탱 놀고 있다가 신문 광고 나오니까 그때 돼서나 투기했다는 그런 게으른 투기꾼까지 보호할 수는 없죠. 그건 보호 대상도 아니잖아요. 최초 공개일부터 투기적 행위에 대해서 엄단을 하는 겁니다. 셋째 줄 금전청산 돈 줘서 내쫓고 환지정 제한 새 땅 안 주고 건축물 보상 돈 줘서 내쫓는다고요. 동그라미 1번 주민의견 청취에서 공람 공청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최초 공개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138조 2번 그러니까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이후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모와 신도시 때 구역 먼저 발표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틀렸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이 한 예를 들어보면 뭐예요? 100분의 99가 한 예죠. 주상공은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주상공 찌끔 포함시킬 수 있다. 주상공 전체의 30% 이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139쪽에 3번.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고시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지역이 뭐예요? 공모와 신도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주거지역 면적 100분의 30 이하는 맞고 동그라미 4번 보존녹지. 보존녹지는 아예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140쪽 4번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틀렸고요. 지정권자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결정하고 구역을 정하는 게 지정권자인데 지가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가 결정했고 필요하면 지가 변경하고 다른 자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도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장구수청장 시행자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도 있고 없고가 틀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문제 문화재 보호계획 변경 개발계획 변경 환지방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토지존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문화재 보호계획의 변경이 지금 환지방식 개발계획 때 3분의 2분의 1 동의를 받았죠. 이게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이면 동의 받아야 되고요. 경미한 거는 동의받지 않아도 되죠. 근데 뭐예요? 문화재 보호계획이라고요. 거기에 무슨 뭐 향교, 그러니까 뭐 오래된 건물 하나가 있다고 치죠. 거기 그러니까 그 철조망으로 해놨습니다. 이제 아이고 보기가 흉하다. 개나리 나무를 심자. 얼마나 크게 바뀌어요. 철조망 뽑아내고 개나리 나무를 심었습니다. 경미한 변경, 동의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미한 변경이어서요. 4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의 동그라미 4번 옳은 내용이고 4번 문제 틀린 답은 2번이었고요. 5번 문제요. 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5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지방식 개발 사업을 위해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때 시행자가 행정청, 국가지방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국가지방이면 강제반지.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국토부 장관 지정 원칙 틀렸고요. 시도사 대도시장의 원칙 국토부 장관 X.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X 틀렸죠.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요. 지정과 요청과 제한에서 관청 바깥에서는 관청 쪽에다가 뭐 할 수 있고요.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민간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제한. 민간 X요.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하는 건 국세에 들어간 공기업,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다음에 국가계획과 관계됐을 때 그때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X요. 보존녹지는 아예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요. 그러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대해서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가 됩니다만 보존녹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1, 2, 3, 4 틀렸고 옳은 것은 5번입니다. 다음 141조 규모요. 그러니까 113, 11, 30은 돼야 된다는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10,000 이상, 공업지역 30,000 이상,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00 이상. 그러니까 생산녹지 10,000 이상이죠. 113, 11. 뭐 그래서 기역 111, 니은 3, 디귿 1, 릴 1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적 외지역은 300,000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다음 쪽 해설이 있고요. 142쪽 1번 문제 해설 제일 아래 표에 제일 아래 숫자, 제일 아래줄. 그러니까 113, 11, 30은 돼야 된다. 그 관농자 중에서도 어찌고저찌고 예외에 해당하면 10만도 있는데 그건 뭐 나온 적 없습니다. 2번 문제요. 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입니다. 예를 들었으니까 요건을 알고 예를 적용해야죠. 쓰시는 게 더 빨라요. 113, 11, 30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집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거지역, 그러니까 10,000 이상이니까 2만, 동그라미 맞죠? 공업지역 30,000 이상이어야죠. 1만 틀렸고요. 그 다음에 관농자 30만 이상 10만 틀렸고요. 4번 관농자 30만 이상 10만 틀렸고요. 5번 자연녹지 10,000 이상 5,000 틀렸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그러니까 3번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 구청에서 결합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일정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를 한다. 이 돈을 들이붓는 거죠. 비수입. 여기는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고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항공시설, 관리포.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두저줄,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등등이 철거되거나 이전. 동그라미 3번, 방화지구, 방제지구 등등. 동그라미 5번, 시설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역이고, 동그라미 4번은 환지 방식은 거기는 떼돈을 버는 거죠. 땅값 10배는 뛰는 거예요. 기본이 10배가 뛰는 거예요. 그건 떼돈을 버는 거지 비수익 사업이 아닌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쪽이요. 144쪽에 4번 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3번이 맞고요. 천재지변 개발사업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5가지 일대는 국가가 직접 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5가지 중에 맞습니다. 답은 3번. 동그라미 1번 대도시장 직접 지정할 수 없고 틀렸고요. 국시대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 대도시장 지가 직접 지정하는 게 원칙. 지가 직접 지정을 합니다. 예외 없고요. 동그라미 2번 개발사업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 도,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 도지사가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같이 걸려 있으면요. 가위바위보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닭싸움이요. 그러니까 걸쳐 있으면 해설 두 줄 끝에 동그라미 2번 해설의 동그라미 2번 해설 두 줄 끝에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네가 둘 이상 걸쳐 있으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둘 이상 사업시행지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할 수 있는데 여기 113, 11, 30, 10 쪼갰을 때 쪼갠 하나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2만 이상은 되겠죠. 쪼갰을 분할 후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5번 자연녹지 지역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 그러니까 구역 지정 후 수립에 해당합니다. 옳은 것은 3번. 그러니까 145쪽이요. 그러니까 5절 개발구역 지정 효과 공익사업을 할 곳이죠. 공익사업 할 곳에 개인의 이러저러한 어수선한 사적개발 금지 허가받아야 되죠. 먼저 해설부터 보시면 해설 아래 표에서요. 3칸 중에 첫 번째 칸 국토계획법 허가대상 개발행위 5가지가 있죠. 건축물, 공작물, 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는 거기에서 모두요. 중목의 벌채 식재도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문제 와서요. 문제의 두째 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곳으로 비닐하우스, 공작물의 설치.
농림수산물 생산 어찌저찌고 붙어있으니까 허가받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 경작을 위한 사선거고요. 동그라미 1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사선거고요. 어찌고 저찌고 붙어있으니까 허가받지 않고요. 동그라미 2번 경작을 위한 사선거고요. 저찌고 붙어있으니까 허가받지 않죠.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사선거고요. 어찌고 붙어있으니까 허가받지 않죠.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재하고 결정된 지지 안에서 사선거고요. 저찌고 붙어있으니까 허가받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5번 토지 분할. 동그라미 1, 2, 3, 4 왜 읽었어요? 거꾸로 갈걸. 동그라미 5번 토지 분할 당연히 허가받아야 되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 쪽이요. 146쪽에 2번 개발구역 안에서 둘째 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이제 앞에 한 게 있으니까 바로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고 저찌고 붙어있으면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어찌고 저찌고 읽을 필요 없죠. 답 3번 주목의 벌채 식재 벌채나 식재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3번 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 의제이죠. 공익사업 일정한 속도를 갖고 와라.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서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첫 번째 계획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다음 두 번째요. 기습 발표했습니다. 기습 발표했으면 첫 번째 계획 나와야죠.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기습 발표했고 계획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다음에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이 다 끝났으면 끝난 거죠. 그때는 해제 절차를 이 절차를 밟아서 구역을 지정했죠. 구역을 변경, 해제하려면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보신 2년, 3년, 2년, 2년 공사 끝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자동방으로 해제된다. 나루다움이죠. 나루다움.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입니다. 3번 문제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 틀렸고요. 도시개발구역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 시작부터 3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이죠. 2년 3년 3년 XX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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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번이 틀렸고요. 다음 4번 문제요. 147쪽에 옳은 것은 3번이 맞습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 환축은 공고일 밤 12시 다음날 0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 시달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이죠. 2년 2년 XX 3년 3년. 동그라미 2번 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일 공사 끝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나르다움이죠. 나르다움입니다.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구역 지정고 시작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이죠.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3년 3년 XX 2년 2년.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개발계획 나왔습니다. 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신청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이죠. 2년 2년 XX 3년 3년입니다. 다음 와서요. 148쪽에 5번 문제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효과 옳은 것은 5번이 맞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중목의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청회 공고가 있는 때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신문 광고 났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적 개발 금지다. 그때부터 당연히 허가를 받는 거죠. 신문 발표가 기준입니다. 당연히 5번 맞고요. 동그라미 1번 100만 이상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100만 X요. 제대로 된 신도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가 되는 거죠. 100만이 아니라 330만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발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공람 절차가 아니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주제 줄 절차가 아니라 XX. 크든 작든 공람은 당연히 해야 되고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뭐도 해야 되고요. 공청회도 해야 되죠.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아이고 이건 이제 예외 규정이 복잡한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추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 정하는 경우 추락지구가 관리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면 그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 있다. 아이고, 동그라미 3번 취락지구. 취락지구만 나오면 취약해요. 동그라미 4번 또 취락지구. 취락지구만 나오면 취약한 걸 넘어서서 취약이에요. 아이고, 죽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먼저 보자고요.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데 개발하자고 정한 땅은, 여기는 개발이 꼭 필요한 곳은 이것이 안 되더라도 10,000제곱미터가 아니라 5,000제곱미터라도 개발을 하자고요. 그런 겁니다. 취락지구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죠. 관리지역, 그건 원래 30만 이상은 돼야 되지만 취락지구 지원사업 하자고 했으니까 30만이 아니더라도 개발사업을 하자고요. 동그라미 3번, 30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저 앞으로 가서요. 또 쥐약이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근데 앞부분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개발구역 지정하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도시적 될 게 뻔하니까 지금부터 도시적으로 본다. 개발구역 지정하면 깔끔한 단지를 만들자, 지금부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 도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되면 그 땅은 자동방으로 도시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바뀌는 게 원칙. 그런데 도시적으로 바꾸는 거 하지 말고, 그럼 복잡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놔두고, 그냥 콘크리트만 넣어줘. 이거 바꾸지 말고 개발 사업만 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게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 아래 해설에 동그라미 3번 원칙, 이 덩어리는 돼야 된다. 작은 2번 예외, 두 줄 빼고요. 개발하자고 정한 지역은 개발하자고 정한 지역은 규모가 작아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원칙, 도시적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작은 2번 예외. 이거는 괄호 읽는 것도 길어요. 그냥 취약, 취약 계속 나오는 거 아니까 취락지구 나오면 넘어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린 그대로니까 그 괄호 읽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이제 149쪽 와서요. 시행자와 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른 것은 대행, 돈 주고 일을 시키는 거죠. 대리운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적 주체, 국가지방공기업 민간 중에 민간을 뺀 국가지방공기업, 공적 주체는 그러니까 건설회사 등에게 돈 주고 일을 맡길 수 있다. 박스에 실시계획 설계, 그다음에 기반시설 공사, 부지조성 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건설회사 다 잘 하잖아요. 돈 버는 일이니까 잘들 하고 있습니다. 답은 5번. 2번 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금 여기 시행자를 한번 정해줬죠. 시행자를 정해줬는데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면 A 대신에 B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시행자 변경이죠. 시행자 변경 사유. 다음 쪽 먼저 지금부터 보시면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작은 1번 2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착수 두 글자 2년이죠. 2번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너 빠져. 실시계획 인가 취소, 너 빠져. 너 도면 갖고 빠져. 3번 시행자 부도 파산. 건설회사 자빠졌어요. 이 공익사업도 자빠뜨려요? 공익사업은 가야죠. 그냥 자빠졌어. 그냥 그동안 고생했어. 자빠져 있어. 일어났지 마. 그냥 자빠져 있어. 너는 자빠져 있어. 다른 사람 넣어서 사업은 가면 되죠. 그러니까 4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다른 걸로 그 표가 있고요. 그래 시행자 아무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그냥 다 똑같은 점점점으로 있어서 좀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 다음은 표 아래 문장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토지 교환이죠. 그러니까 토지 교환. 그래서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먼저 시행자 변경 다시 정리하고 가죠. 시행자 변경이 뭐였어요? 1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요. 착수 두 글자 2년이죠. 너 빠져. 취소된 것이니까 뻔한 경우죠. 그 다음에 부도파산 자빠졌습니다. 일어나지 마. 그냥 자빠져 있어. 뻔한 경우인 거죠. 그래서 1, 2번 때는 뭐고요? 시행자를 변경하는 거고요. 그 표 아래 동그라미 그 아래점
전부 환지 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 그 아래점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방 등을 환지에서 지방을 소유자로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가 있죠. 작은 1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지정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게 이제 1년이고요. 다음에요. 작은 2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면 한 군데로 몰아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작은 3번. 면적 반 이상, 총수 반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시행에 동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병 반반이죠. 그러니까 군대 가서요. 처음 이제 이병 때는 얼굴이 거칠해지죠. 생활이 다르니까요. 그러다 이제 일병 정도가 되면 이제 기름기도 돌고 얼굴이 반반해집니다. 아무튼 요거는 요 사유이고 지금 여기는 시행자 변경이고 아무튼 두 가지가 이렇게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되죠.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아무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와서요. 149쪽이죠.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1, 6번 동그라미 1번 2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 2번 시행자 지정 취소 너 빠져 동그라미 3번 6개월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부도 그냥 자빠져 있어. 일어나지 마 그냥 자빠져 있어.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 취소 도면 갖고 빠져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와서요. 151쪽에 개발법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얘기요. 아까 지금 여기죠. 환지 방식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 그런데 일병 반반해지면 지방 소유자 조합 지키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입니다. 당연히 여기를 자꾸 국가가 들어와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들어와서 할 일은 소유자 조합 지키고 조그만 환지사업, 민법 수준의 사업을 국가가 와서 할 일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등이죠. 답은 1번이 틀렸고 4번 문제요.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 맞고요. 3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차수 두 글자 2년 시행자 변경 1, 2번이죠.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옳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는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 틀렸죠. 국가 될 수 있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아까 쭉이 있었죠. 동그라미 2번 철도공사는 어찌고 법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개발사업 시행자가 된다. 동그라미 2번은 처음 나왔을 때 다 의학이죠. 의학도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몰라요. 모르면 그냥 뭐 하면 돼요? 3번 넘어가면 되죠. 3번 넘어왔습니다. 모르는 거 2번 읽지 마세요. 바로 뒤에서 빵긋빵긋 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이죠. 1년 착수도 있고 5년 착수도 있지만 앞에 바로 앞쪽에 표가 있죠. 150쪽에 해설에 그 표가 있고요. 두 번째 칸 착수 2년이 기본이잖아요. 3번이 기다리고 있어요. 3번 빵긋빵긋 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2번에서 시간 보내면 안 되죠. 근데 2번 이제 공부니까 와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해설 보시니까 다음 쪽 해설이요. 한국철도공사가 아니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세권 개발사업 할 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어쩌라고요. 그쪽도 난리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아무튼 춘천 쪽 KTX 한번 ITX인가요? KTX인가요? 한번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을 때 뭐냐면 그러니까 KTX 철도를 만드는데 그거를 무슨 사유가 아무튼 그 사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건 해석의 문제이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철길을 만듭니다. 철길을 만드는데 철길 만드는 것이 여기까지는 A 회사가 하고 요거부터는 B 회사가 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 둘로 나눠서 거기서 그 딱 경계선에서 문제 생기면 이것도 있고 지금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죠.
기찻길 만드는데 기찻길 중에 여기까지는 A 회사, 여기까지는 B 회사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서로 이제 연결에 뭔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뭐 터지고 뭐 엎어지고 난리가 생기는 거죠. 뭐 보돌라고 쪼개놨냐고요. 아무튼 쪼개놨대요. 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있는데 그것 갖고 뭐 그랬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그렇고요. 다시 문제 와서요. 151쪽에 동그라미 1번 틀렸고 2번도 틀렸고 동그라미 3번은 맞고요. 동그라미 4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 민간이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이죠.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동그라미 5번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 분양을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없다 X요. 분양 팔아먹고 이런 거 건설회사 잘하죠. 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3번. 다음 152쪽에 5번 문제요. 5번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있습니다. 뭐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이 틀렸고요.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330만 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괄호 열고 330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괄호 닫고 그건 없어도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시한 날부터 2년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개발 2년 되는 날에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지금 여기겠죠. 개발계획이니까요. 구역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2년 OX X요 왜요? 나루다움이죠. 나루다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계속 들으면 페르시아 나루다움 유적지가 쫙 갈리면서 거기서 막 시커먼 연기가 품겨져 올리고 막 이따만한 그러니까 그 연기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괴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한국에 슝 날라와갖고 너 계속 나루다움 틀릴 거니 그럴 겁니다. 2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죠. 근데 이제 330만 이상 경우에는 그 기한을 5년으로 한다는 이제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6번 문제요. 이제 조합과 관련된 거죠. 조합에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토지 소유자의 수는 몇 명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 만들 때도 아까 보셨듯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죠. 조합 만들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쓰면 이제 여기는 줄도록 하죠. 그러니까 조합 만들려면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총수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뭐 이제 7명 이상이 나서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다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표가 6칸, 그러니까 다음 뒤 3칸 중에 제일 아래에 총 소개들이 있죠. 그러니까 14명 있고요. 쪽수 14명. 그다음에 필지는 전혀 관계없고요. 16필지 X. 필지는 전혀 관계없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얼마예요? 3만 제곱미터가 있죠. 그러면 14명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7명 이상은 돼야 되고 그다음에 3만에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니까 2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죠. 그러면 먼저 면적 3분의 2, 2만을 갖춰야 되는데 필요한 최소한 토지 소유자 수는 몇 명인가? 그러면 찌끄만 땅에서 2만을 채워요? 큰 땅으로 해서 2만을 채워요? 큰 땅으로 해서 2만 채우는 거죠. 세 번째 칸에 5천 4명이면 2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쪽수는 몇 명 이상이요? 7명 이상이 돼야죠. 근데 여기가 또는이 아니라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이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4명으로는 쪽수 2분의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7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4쪽 와서요. 여기가 이제 조합 문제가 조금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빠듯하지만, 그러니까 빠듯한데 좀 어떻게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다음 154쪽에 7번 문제예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기 위해 동의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유사를 처리할 수 있다. 뭐 동그라미 3번은 국어도 아니게 그냥 틀렸어요. 첫째 줄 끝에 전에는 X, 둘째 줄 끝에 없다 X요.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내 거 빼 할 수 있죠. 해설이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8번 문제요. 개발사업 조합 틀린 것은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틀렸고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국가 땅, 지방 땅 빼고 사업한대요. 아니죠. 포함해서 하죠. 포함한. 그래서 국가, 지방도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간은 그렇습니다만 한 장 앞으로 하세요. 153쪽에 6번 문제 네 번째 칸에 국가도 토지 소유자, 서울시도 토지 소유자인 거잖아요. 국가, 지방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55쪽 와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지문 국공유지를 제외한이 틀렸고요. 155쪽 9번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틀렸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정관 기재상 주택사무소 소재를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해설 보시죠. 해설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 둘째 줄 인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중요한 변경이면 변경인가 받아야 되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방법 변경, 경미한 변경 때는 변경 인가받지 않고 변경 신고할 수 있다. 2번이 틀렸습니다. 10번 문제 도시개발조합 틀린 것은 있고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다음 쪽 와서 4번이 틀렸습니다. 조합은 설립인가 받을 때 성립된다. X요. 설립인가는 공법 주장이고 민법의 인격을 갖춰야 되니까 설립인가 받고 등기해야 성립한다. 등기할 때 성립한다가 되는 거죠. 11번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고요.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할 때 해당 구역 토지 등에서 수용할 수 있다. X요. 환지는 환지고 수용은 수용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12번 문제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합은 전부 환지 때만 조합을 만드는 거고요. 12번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전부 환지일 때만 조합을 설립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1번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X 틀렸죠. 칠판 여기 조금 걸려 있는 건데요. 아까 보셨죠. 환지 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 그런데 일병반반하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방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왜 일병이 반반해져서요? 배에 지방이 끼어서 반반, 얼굴에 지방이 끼어서 반반해지는 거죠. 됐습니다. 그럼 12번 문제죠. 동그라미 1번가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할 때 개발구역 토지소유자 7인 이상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는 거죠. 추진위원회 X, 승인 X, 추진위원회 없습니다. 바로 조합으로 가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조합원은 강제가입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가운데 X, 조합 X, 설립의 X, 동의한 X, 자해 안 한다 XX 다 틀렸고요. 강제가입이죠. 동그라미 5번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된다는 건 도시정비법이고 개발법은 둘 수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13번 문제요. 총회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총회가 있고 어지간한 걸 결정하라고 대의원회. 그러면 덜 중요한 건 대의원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어디에서만요? 총회에서만 처리해야죠. 그러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요? 경미한 거요? 경미한 거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는 거죠. 개발계획, 위치 중요하죠. 조합은 그러니까 뭐 1000명 약속, 정관 중요한 거죠. 조합장 누구로 할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지 예산. 옛날 이주일 아저씨요. 우수직주. 그 수지인가요? 개그맨 이수지 씨인가요? 그 수지, 아닙니까? 가수 수지인가요? 수입과 지출이죠. 돈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건 다 장부 따로 있으니까 그건 문제 없습니다. 아무튼 그 표에서요. 두 번째 칸 중요한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가 있는 거죠. 158쪽 와서요. 14번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안 앱이 여기서 손 못 댄다. 중요한 거 5가지를 골라라. 동그라미 3번 환지계획 누가 어느 땅 받냐 중요한 거죠. 총회에서만 결정합니다. 15번 그러니까 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5번이 맞습니다. 임원에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는데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여야 된다. 토지 소유자가
뭐가 되는 거고요? 조합원이 되는 거고, 저게 더 위라는 게 아니니까.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그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뽑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당연한 상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X요. 또는이 아니라 뭐고요? 와. 옛날 이정현 손가락 마이크 와. 와인 거죠. 와. 총수 2분의 1. 동그라미 2번 조합 설립인가 동의한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다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없다. X요.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죠. 내 것 빼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 X요. 여기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 원리가 적용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한 표이죠.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동그라미 4번 대의원회는 어지간한 거 대행할 수 있지만 중요한 5가지는 손댈 수 없죠. 앞쪽이요. 157쪽 제일 아래 표에 두 번째 칸 개발계획, 위치결정, 환지계획 누가 어디 받는지, 천명 약속 청관, 조합집행부 임원, 조합간판 내릴지 말지 합병과 타선, 합병과 해산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다시 문제 와서요. 158쪽에 15번, 옳은 것은 5번. 다음 159쪽에 16번이요. 조합, 옳은 것은 3번이 맞습니다. 개발계획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에서 처리해야 된다. 3번이 맞고요. 동그라미 1번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이죠. 개발구역 안에 토지한 토지 소유자입니다. 뒤에 거 싹 X. 토지 소유자 강제가입이고. 동그라미 2번 100인 이상 대의원에 줘야 된다. XX 틀렸죠. 그건 도시정비법. 개발법에서는 50인 이상 대의원에 줄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 X요.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이죠.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 그런 거 없습니다. 도시정비법에 있고 개발법에는 없습니다. 옳은 것은 3번. 17번 문제 도시개발조합 옳은 것은 5번이 맞습니다. 조합 설립에 반대한 자도 조합 설립인가가 있으면 조합원이 된다. 강제가입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는 거라고요. 강제가입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언제요? 전부 환지 때만 설립하는 거죠. 혼용 X요. 동그라미 2번 전부 환지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자 조합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X요. 아까 말씀드렸죠. 환지일 때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 그런데 지방이 끼어서 일병이 되면 얼굴이 반반해지는 거죠. 그때는 지방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인가 시정할 때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X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그라미 4번 설립인가 받고 등기한 때 성립하는 거죠. 옳은 것은 5번. 18번 문제요. 160쪽이죠. 조합 옳은 것은 5번이 맞습니다.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에 둘 수 있다. 100인 X예요. 50인. 땡 큰일 나는 거죠. 요건이 뭐였어요?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여기는 100인 이상 요건을 틀리게 한 게 아니라 100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든 거죠. 50인 이상이 해당하니까 대의원에 둘 수 있다. 5번 맞습니다. 요건과 예시 든 거를 예시, 요건, 예시 구분하셔야죠. 그렇고요.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하려면 개발구역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의 국토부 장관 X 33명 중에 그 구역에 해당하는 책임자,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인가 받았는데 변경 때 변경인가 받아야 되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그거는 307호 겨울 내내 따뜻하게 햇볕 잘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름 되는데 아침부터 그냥 너무 쨍쨍 덥네요. 그래서 303호로 옮긴다고요. 그런 거는 신고만 하면 되죠. 변경인가 X.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토지 면적이 3분의 2죠. 면적이 3분의 2, 쪽수 2분의 1. 숫자가 엇갈려서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어디에 있어요? 빵에 있죠. 빵에 있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빵에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예요?
조합원과 임원은 하늘과 땅 차이죠. 조합원은 뭐고요? 소유자면 강제가입. 나쁜 집에서 빵이가 있고, 그러고 그냥, 3년만 버티면 돼. 3년만 버티면 내가 지금 1조 6천억 빼놓은 거, 그거 다 내가 와서 내가 할게요. 뭐, 그러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다 국가로 넘어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조합원은 소유자면 조합원이죠. 빵에 가도 소유자는 소유자, 빵에 가도 조합원은 조합원. 그러니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그러니까 소유자는 조합원은 다른 거죠. 됐습니다. 옳은 것은 5번. 자, 여기까지 도시개발조합까지를 보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끝났고, 다음은 이제 실시계획과 수용 방식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